자, 그럼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경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6일 목요일이죠. 자, 안녕하십니까? 아까 어떤 학생입니다. 시험지 받고 또 다른 상담 받고 있습니다. 빨리 응시하고 점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신규생이 왔는데 조금 늦게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시험지 같은 거 따로 챙겨주고 이거 빨리 풀고 결과 보내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다른 상담도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보낸다고 맞죠? 그래서 7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자, 이 학생이 또 엄청 열심히 했던 학생입니다. 저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었고. 아, 잠깐만 사무실로. 그리고 아까 깜빡하고 가장 중요한 거 빼먹었다. 아까 교무실 책상 위에 올려놨으니까 중학 단어부터 7분 시험 보고 채점해서 결과 문자 보내. 이게 가장 우선이야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까지 찍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뭐 맞은 개수 이렇게 보내오고요. 100점 만점에 35점, 20점 점수가 낮죠. 하면 됩니다. 자, 7월 7일. 그래서 어제 실강을 처음 청취했던 학생입니다. 어제 주셨던 시험을 보고 MD책에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일단 MD 33,000부터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제 편히 보이는 MD 33,000이라는 책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시킵니다. 이따 뒤에서 나옵니다. 자, 혹시 하루에 몇 단어 정도 보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 또 뭐 구매한 시간에서 내일부터 찍어 보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증샷 찍어서 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연락 오죠. 그래서 7월 신규반 등원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이 학생은 신촌에 있던 학생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7월 15일 모의고사 잘 보고 학원 데일리 빠르게 외우고 MD 주요 접두어 개수를 정하지 말고 최대 시간으로 최대 어휘를 외우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합격하는 방법인데 단어의 개수를 정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어휘를 몇 시간 그 안에서 최대치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도 3회까지 뭐 2회, 3회 아까 얘기했지만 문법 이렇게 풀고 자기 또 이렇게 푼 거를 또 이렇게 따로 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고요. 지금 신규반 생기초 끝나고 워밍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요. 아까 생기초 끝나고 생기초 기억합니까? 그리고 다른 학생 아까 기초 개념 완성 얘기 나왔죠. 그 기초 개념 완성의 첫 번째 강의가 워밍업입니다. 그럼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워밍업 끝나고 또 문자를 보내라고. 그래서 워밍업 지금 듣고 있다고 연락 오고 그리고 학원 입실 또 문자 오고 그래서 신규반에서 저 퇴근 시간이구나. 그래서 위에 거는 퇴실 시간 집에 가는 시간이었고요. 그다음 밑에 거 이제 그 퇴실 시간에 맞춰서 학원 하겠습니다. 연락 왔고 특히 7, 8월 신규생들은 제가 이렇게 더 관리를 합니다. 또 파트 2까지는 다음 주에 끝낼 계획인데 파트 2가 관계사부터 듣는 게 맞나요? 그래서 관계사라는 거 보이죠? 관계사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문자 보내주는 대로만 관계사만 듣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연락드렸던 저번 선생님께서 느린 대로 혼난 후에 제가 이 학생 한번 혼냈거든요. 빠르게 파트 1 모두 끝내서 파트 2 관계사 파트 들어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애가 왜 안 하는데? 못하는 애가 못하면 상관없지. 근데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뭐라고 했거든요. 이번 7월에 데일리 한 바퀴 돌리고 이제는 MD 33,000과 배영할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모자란 어휘 파트에서 많이 보강하고 목표대학 안정권 만들고 싶습니다. 또 8월 첫 강의인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고요. 8월달 또 의지를 다지고 있죠. 그리고 8월 15일입니다. 7월 신규반에서 요즘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누구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죠. 이 학생은 또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방 구해놓고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연휴도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돼 편히쉬었나요? 저는 사실 손이 자꾸 손이 아파. 아유 또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손도 아프고 공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병원에 가보니 하루 종일 엄지에 힘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루 종일 펜을 잡고 있다 보니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팔이 아플 정도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열심히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주사 맞고 오른손을 아예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와 고생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은 빠지면 안 된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도 저번 주 목요일에도 이렇게 아프지만 폭풍 뚫고 선생님 수업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또 폭풍 또 비 많이 와고 했을 때요. 사실 제가 최근에 등원하원 시간을 정확히 못 보낸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번에 아팠던 때를 빼면 항상 학원이 문 닫기 10분, 20분 전에 자습하다가 집에 들어갔고 또 확실히 다른 유혹 많은 집보다는 그래도 학원이 집중이 잘 돼서 집 잘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취를 시작해서 방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집에 몸이 풀어져 버리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최대한 집에 가는 시간은 늦추고 집에 들어가도 인강을 듣는 형식으로 자습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선생님과 상담해서 인강을 잘 안 들었던 건데 혼난 이후로 인강은 최대한 빼먹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번 연휴 때까지 파트 1, 파트 2 뭐 미리
들으라고 하셨던 조동사 가정법부터 마무리했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설명에 대한 이해도 뭐 쭉쭉쭉,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1회독, 그다음 8월부터 최소 MD 33,000 1단원씩 벌써 21단원째 외우고 있습니다. 좀 스킵할게요. 모의고사도 건강상으로 저번 주만 스킵한 거 빼고는 저번 주에 계속 모의고사 오늘 하고 나서도 받아서 이제 풀어보고 하려 합니다. 점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0중 80중 왔다 갔다 하고, 또 아직도 기존 반 학생들에 비해 어휘가 너무 모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1월 3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7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휘를 외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죠. 그리고 이제야 편입을 준비한 케이스고, 제가 원래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그런지 자꾸 조바심이 납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번에 상담 때 중경외식 경영 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마음의 짐은 좀 덜고 모자란 부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요즘 너무 메시지를 받기만 하고 보낸 적이 없어서 진도 보고를 안 드렸나 싶어 한꺼번에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 쓴 제자들 다 착합니다. 또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살도 자주 빠지고, 이 학생 편입 공부할 때 살 쫙쫙 빠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이 자꾸 찾아오는데 잘 자고 잘 먹고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잘 챙겨야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 날이네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처음에 메시지 보내주신 대로 또 나오죠. 천일문 기본은 끝냈고 핵심하고 완성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 모의고사 혼자 봐서 40분 정도 걸렸고 77.5점 나왔습니다. 8월 마무리 잘하자. 잘하고 있으니까 쫄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도록 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고향으로 잠시 내려가 내일 수업은 라이브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도 진행하겠지만 우리 학생들 기회 꼭 되면 저스틴이 진행하는 추석 특강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특강은 추석 연휴 때 제가 진행하는 특강이고요. 딱 이맘때쯤에 해서 9월달 10월달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 개념을 싹 다 총정리하는 특강입니다. 진짜 많이 도움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생 또 교수님께서 실강으로 듣는 게, 그러니까 특강도 가능하면 현강으로 듣는 게 좋고요. 현강으로 안 되는 학생들은 녹화 강의로도 우리 학생들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강으로 듣는 게 좋다고 하신 특강도 또 라이브 및 녹화 강의로 수강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토익도 보고 왔는데 듣기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 너무 아쉬워서 10월에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동안 토익 준비하며 문제를 많이 못 푼 것 같은데 이번 연휴 때 그만큼 채우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이브 강의 후 스터디 카페 일주일치 결제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기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모의고사 봤는데 68점 나왔고요. 기출. 이 학생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느껴집니까? 내일 라이브 강의를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 추석 특강 그 대신 녹화 강의로 수강하겠습니다. 녹화 강의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월달 77.5 홍익대 40 문제 점수 배치 안 되어서 각 2.5점 개선해서 77.5 신촌 새벽반 경희대 69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죠? 신경 쓸 필요 없어. 기출은 기출 연습일 뿐이야. 실전이 중요하죠. 충실대 85.5 독감에 좀 꼭 하고 독감에 계속 나오죠. 토익은 딱 10월까지.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생일 기념으로 너무 하루 가볍게 가는 겸 독감 예방 좀 완료했습니다. 또 이것도 알려주죠. 또 그리고 계속 기출을 풀고 있는데 모의고사 점수도 같이 오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기출 많이 풀면 점수 무조건 오릅니다. 그 대신 그 전에 앞에 걸 잘 해놔야 됩니다. 단어 외울 거 외워놓고 문법 개념 할 거 해놔야 독해논리 문제 미친 듯이 풀어서 점수 터뜨릴 수 있습니다. 앞에 걸 안 해놓으면 점수 안 오릅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번 주 10월 성균관대 기출 모의고사 78점 나와서 신출해서 3등 했네요. 이런 동수는 처음에서 기분이 좋지만 자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 기출도 구매해서 풀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점수도 딱딱딱 올려주고 건대 93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90점 때 나왔습니다. 시간은 15분 정도 남겼고 두 문제는 맞출 수 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실력은 아닌 것 같지만 자신감 붙여서 속도 붙이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문제는 무조건 독해논리 교수님께 꼭 질문해야 된다. 기출 풀고 현강생들이 유리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인강은 그러니까 문법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독해논리가 질문하기가 인강생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학습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독해논리를 그걸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래서 현강이 이게 유리하죠. 그래서 예 교수님 오늘도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박철혜 교수님께 쉬는 시간마다 질문하러 가서 죄송할 정도입니다. 질문만이 하는 학생이 무조건 좋은 결과 나옵니다. 요즘 하루에 기출 2개씩 푸는 거에 익숙해지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드네요. 힘들죠. 적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제주도. 그리고 이 학생은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학원 다니는 만큼 뒤 없이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 블라블라블라 넘기고. 교수님 말씀대로 문과 편입은 70점대 이상이면 완전히 랜덤이다.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제가 목표하는 중경외시 등 상위권 학교 상결개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더 빡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의 현실적인 판단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얘는 목표가 중경외시 라인 위쪽으로 경상계열 쪽으로 원래 가고 싶어 했거든요. 현재 점수로 상위권 가능성 충분히 있어. 쫄지 말고 자신감 있게 마무리하면 된다. 예, 가능성 좀 더 높이겠습니다. 요즘 문법에서 자꾸 실수하는 게 보이는데 시간 조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잠자는 시간 딱 30분만 줄이겠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자기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 학생 노력하는 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 자, 뭐 연락 오고 또 기출 다 풀어서 내일 또 새롭게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 점수 보내고. 11월, 12월에 엄청 물어서 내리니까 다른 학생들 지금 점수 신경 쓰면 그 끝까지 열심히만 해라. 네, 저도 제가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힘들죠. 확신 가지고 갈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기출 점수 짝짝짝 보내오고. 선생님, 저 오늘 경희대 경영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경희대 경영 지르라고 했거든요. 벌써 94명이나 지원해서 불안한데 질문드립니다. 그냥 시원히 경영학과 넣을까요? 그리고 밑에 경제는 경쟁률이 아직 3대 1입니다. 쫄리니까 이제 피해 쓰고 싶으니까. 안 돼. 문자 확인이 늦었다. 경쟁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질러라. 네! 제가 그냥 잘하면 붙을 거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냥 상향 한번 대박 내볼게요. 또 기출 쫙쫙쫙 보내오고. 이 기출 점수 너희들 다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아무튼. 자,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시험 보는 학교 풀어놨던 기출 문제 다시 점검하면서 문제 유형 쭉 리뷰하면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가 보일 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줄 겁니다. 점수 이렇게 쭉쭉쭉 다 보내오죠. 우리 학생들도 해야 됩니다. 숨어서 공부하지 마세요. 인강에서 꼭 숨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제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락하세요. 제가 나중에 핸드폰 번호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따 이메일도 알려줄 거고. 자, 이번 주부터 드디어 시험주인데 체력 분배 잘해서 좋은 결과 되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자. 물론이죠. 사실 문법 문제에 관해서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12월 29일 날짜 보입니까? 메시지로는 질문하면 안 되겠죠? 역시 아니면 특강 때 직접 질문 드리면 되겠습니까? 학원 수업 현강 기준으로 12월 달 수업 다 끝나고 1월 달부터는 수업이 없습니다. 자, 수업 너무 많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이제 꼭 이루자. 항상 원해. 급한 건 문자로 보내. 제가 문자 보내는데 뭐 하세요? 그래서 1월 1일 날 연락 오고, 저 항공대, 국민대 모두 1차 통과했습니다. 또 합격 결과 오고, 항공 국민 굿. 자, 근데 위에 이번 주 시험은 전체적으로 못 봤네요. 여러분 밑에 성대도 보내줘. 그러니까 성대를 시험 보고 성대 시험 보내줘야겠다고. 성대를 잘 못 봤나 봐요. 파이팅하고 더. 네, 교수님 파이팅입니다. 오늘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끝났습니다. 난이도는 작년보다 쉬웠던 것 같은데 통과할 수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남은 시험에 또 집중하자.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 네,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 다시 달리겠습니다. 건대 1차 합격했습니다. 위에 한양대는 불합격했죠. 건대 사회과학대학 경제. 그래서 제가 건대 학업계획서 보내줬고요. 또 서강대, 홍익대, 과기대 모두 떨어졌습니다. 쫄리죠. 이상하게 근데 또 중대는 붙었네요. 자소서 40% 가능성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도 경제로 썼죠. 경상계열, 상경계열, 그러니까 경영이나 경제학과 합격하기 진짜 힘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또 수업 중간에 얘기하고, 그래서 중대 경제에 붙었다고 해서 제가 학업계에서 또 구성 잡아서 보내줬고요. 중대 넘어가고 싶은데 최선 다해볼게요. 하여튼 뭐 학업계에서 군대 얘기 써도 되냐? 뭐 군대는 상관없다. 혹시 뭐 하여튼 뭐 넘기고, 이제 1월 17일 거의 다 왔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이 마지막 시험 날이에요. 그동안 잘 가르쳐주시고 또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들고 연락 올게요. 그래, 항상 원한다. 그리고 연락 왔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날 나머지 다 예비 났고 국민대 국제학과에 재취합했습니다. 와, 합격했구나. 진심으로 너무 축하하고 너무 고생 많았어. 근데 이 학생은 목표가 어떻게 됐었죠? 중경외시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대 합격증이 또 왔고요. 제가 위에 보이죠? 이제 마음 편히 다른 학교 기다려보자. 그리고 진짜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중대는 예비 14번입니다. 저까지 순서가 올랐죠. 중대 경제 몇 명 뽑았지? 19명이요.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다려보자.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겠죠? 일단 기다려 볼게요. 쫄리니까. 선생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새벽 1시 52분,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간. 내일 아침에 읽으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메시지 보냅니다. 선생님, 저 외대 2명 뽑는데 스페인어과 예비 1번이 뜨긴 했는데 가능할까요? 자, 근데 웃긴 게 뭐냐? 저는 이미 제 합격생 중에 외대 스페인어과를 합격한 학생을 알고 있었는데 웃기게 그 학생이 경희대 행정학과를 붙어서 경희대 행정학과로 간다고 이미 저한테 알려줬던 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제가 6시 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기다려보자. 일단 내가 아는 학생 경희대 행정학교에서 빠지기로 했어.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저 오늘 계속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그래도 편하게 다시 수면 취하러 가볼게요. 그래서 새벽 이제 5시 49분에 내 문자 받고 잠자러 간 거죠. 그래서 제가 1시에 기다려보자. 넵 3시부터 추합 발표를 해요. 연락 받으면 보고 드릴게요. 그리고 두둥. 자 3시 30분까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불안하네요. 제발 터지길.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제발. 그리고 연락 왔습니다. 선생님, 저 외대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학생 저랑 배치 상담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 덕분이에요. 왜냐면 배치 상담할 때 제가 과를 정해줬거든요. 외대는 과 지르지 마. 외대는 학교 네임밸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뭐 복수 전공이든 뭐 하든 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외대는 과를 다른 쪽으로 쓰자라고 또 얘기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제 후배들도 기대할게요. 완전히 사항이 입장이 달랐죠. 1월 16일 이렇게 해서 합격증 서울 스페인어과 2월 15일 날짜 보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7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7, 8월 편입 시작 늦었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 또 갑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저스틴이 이거 했던 거 이제 이해합니까? 저는 이 얘기만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솔직히 궁금한 게 이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 2024년 7월 달에 8월 달에 편입 시작하려고 하는데 2025학년에 편입 합격 가능합니까? 제가 보여드렸죠. 2023년 7, 8월 달에 시작해서 2024년에 편입 합격 학생들의 사례들을. 왜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하는데. 저스틴 믿고 저스틴이 시킨 대로만 하세요. 가장 확률 높은 게임입니다. 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강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인강으로도 무조건 갑니다. 자, 첫 번째 2024 저스틴 생기초 편입영어. 아까 생기초 계속 얘기 나왔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인문계 자연계 공통과정입니다. 편입영어의 첫 시작 필수 과정 건너뛰면 안 됩니다. 수강료 전액 지원 빵원 무료입니다. 부담 없죠. 제가 2025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올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2025 강의를 못 찍었습니다. 근데 수업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2024 저스틴 생기초 편입영어 지금 이거 빨리 다 보자마자 시작하세요. 자, 시작하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요새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이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바일 버전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에듀윌 편입 모바일 버전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교수 소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에 저스틴 나옵니다. 그렇죠? 편입문법 압도적 1위. 그리고 오늘 하여튼 뭐.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무료 특강이라고 나옵니다. 무료 특강 클릭. 그럼 뭐가 나옵니까? 2024 저스틴 생기초 편입 영어 그대로 나오죠. 이거 수강시청에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난 너 별론데? 그럼 다른 쌤이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그래 나는 너 같은 사람이 맞아. 너같이 옆에서 누가 잔소리하잖아 공부해. 그러면 저스틴입니다. 그리고 생기초 끝나면 제가 또 어떻게 학습하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어 외워야 됩니다. 단어. 그래서 단어도 생기초에서 중간에 얘기하지만 중학교 어휘부터
생기초를 학습하면 제가 상담카드라는 걸 보내라고 합니다. 상담카드 꼭 보내세요. 그러면 거기 학생의 전화번호를 제가 보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어떻게 공부하라고 또 추가적인 안내사항을 또 알려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 아까 그리고 신문 사설 얘기도 나왔지만 그 신문 사설 또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중학교의, 고등학교의 기초의 빨리 해야 되고, 편입어의, 필수어의 빨리빨리 외워야 되고, 숫자에 속지 마세요. 저는 MD복화 33,000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2030개만 시킵니다. 그리고 외울 거 외우고 에듀윌 편입, 기출어의, 복화 3000 이거로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그리고 생기초 끝나자마자 곧장 들어가는 게 현강 기준으로 1, 2월 달 수업인 2025 저스틴 기초개념 완성. 이미 다 촬영이 돼 있겠죠. 챕터 1 문장의 구성, 이게 바로 생기초입니다. 그래서 생기초를 등록을 하면은 거기 교환 다운로드 돼 있으니까 클릭해서 자료 다운받아서 학습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제가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업 따로 안 합니다. 이거로 대신할게 넘기고요. 그리고 잘 드세요. 아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워밍업 기억합니까? 챕터 1 생기초 바로 다음 게 챕터 2 워밍업입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이거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생기초 때 연락을 하면 학생 모의고사 점수를 보내라고 할 겁니다. 시험을 보고. 그러면 시험 점수 기준으로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기초 과정을 하루빨리 다 끝내야 됩니다. 바닥 쪽에 점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워밍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챕터 3 시제부터 챕터 8 접속사까지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왜?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성적이 모의고사 위쪽에 있는 학생들은 이건 필수고 이건 학습을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성적이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이거마저도 빨리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끝나고 맨 마지막 거 기억납니까? 아까 관계사 보였던 거? 관계사 필수.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아래쪽에 있다. 워밍업 나머지 관계사 다 해야 되고요. 선생님 저 모의고사 성적이 근데 시험 보니까 평균 위쪽에 있는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생기초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워밍업 하시고요. 챕터 3부터 챕터 8까지는 다 날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 관계사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이 기초 과정은요 복습 최소화로 하면 됩니다. 최소. 복습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 내용들 뒤에서 내가 그대로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제가 주입을 다 시켜 드릴 겁니다. 개념 이해시키면서. 복습 최소, 복습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 달까지 진행했던 핵심 개념 완성. 이게 바로 7월 달에 현강에 개강하는 반이 이 수업 갖고서 진행하는 겁니다. 7월 시작반. 7, 8월 달 현강 진행 강좌. 그러니까 1월 달, 3월 달에 시작한 학생들은 이게 3월, 5월까지 진행하는 거고, 7월 달에 시작한 학생들은 3개월 과정을 2달 안에. 그래서 인강 같은 것도 활용해서 제가 미션을 내면서 끌고 가고요. 이 과정은 무조건 빠르게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긴 하겠지만 핵심 개념 완성 여기 보이죠? 또 복습 최소. 복습 거의 안 해도 됩니다. 빠르게 1.1배속, 1.3배속, 1.5배속, 제가 나중에 2배속까지 써 그냥 빠르게 한번 훑은다는 느낌으로. 왜? 이 내용들 제가 문제풀이 가서 그대로 반복 다 해줄 겁니다. 핵심 개념 완성을 얼마나 빨리 끝나는 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7, 8월 달에 그래서 이것도 하는 거고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건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틴 시그네처 강좌입니다. 저스틴 출제 포인트 완성. 이게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문제풀이고요. 여기서 챕터별로 개념 정리를 다시 또 해주면서 그 개념에 맞게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7월 시작한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 7, 8월 달에 핵심 개념 완성 개념 끝내고 9월 달, 10월 달에 현강에서 진행되는 강좌가 바로 이 강좌입니다. 그리고 석 달치를 또 2달 안에 또 끝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강좌가 중요한 점이 뭐냐? 문제집도 있지만 이 서브노트라는 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기존에 잘했던 학생들은 필기 잘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공부를 안 해봤던 학생들은요 필기 자체를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걸 적으라고 해서 적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디다가 적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도 제가 대신합니다. 그게 바로 서브노트입니다. 저스틴 수업의 필수 서브노트.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현강에서 진행되는 게 기출 문제풀이 완성. 그래서 요게 7월달에 시작한 학생들은 마지막 파이널 과정 11월, 12월달에 어찌 보면 이 강좌를 진행합니다. 물론 기출은 제가 상황에 맞춰서 파이널 강좌랑 같이 또 해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노트 활용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11월, 12월달 어찌 보면 1월달, 3월달에 시작한 학생들 대상이 되겠죠. 또 7월달에 시작한 학생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기출 11월, 12월 하면서 제가 요 최종까지 같이 더 엑기스만 그렇게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브노트를 활용하고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현강으로 쌤 저 학습을 빨리 하고 싶은데요. 7월이든 8월이든. 자, 저스틴 현강 7월 개강 안내해 드립니다. 자, 올해도 강남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에서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세부 시간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강남 7월 시작반과 그리고 7월 기존반들 진행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은 학원에 전화해서 전 선생님 수업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꼭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신촌도 7월 시작반 그리고 7월 기존반 수업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촌 전화번호 9에서 6으로 바뀌었죠. 전화해서 전선 교수님 수업 듣고 싶은데 전 선생님 수업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약 같은 거 하시고 그래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혹시라도 좀 궁금한 점이 있다. 이 7, 8월 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은 7, 8월 달 대사관 학생들이 거의 지금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이메일 주소를 일단 공개하면 widyou.justinnaver.com입니다. 그래서 저스틴 이메일 주소니까 부탁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건 가장 기본 예입니다.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포함해서 본인의 현재 사항을 저스틴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간단히 코멘트 해드릴 거 해드리고요. 현강이면 현강, 인강이면 인강에 맞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인강에 대한 얘기, 현강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7, 8월 달 늦었다 안 늦었다? 안 늦었다. 솔직히 얘기해서 1월 달, 3월 달부터 시작한 학생들보다는 당연히 불리하죠. 학습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죠.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7월이든 8월이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루빨리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조금 해서 실제 사례로 해서 이 커리큘럼 자체가 7, 8월 달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번 맞춰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소개 영상도 찍고 커리큘럼도 찍고 지금 거의 촬영 시간은 한 3시간. 그래서 지금 말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력이 지금 다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또 수업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가고요. 필요한 것들 제가 또 안내해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기초를 통해서 저한테 빨리 연락, 이메일 빨리 보내야 됩니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제가 갖고 있어야지 필요한 정보들 같은 거 빨리빨리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강에서 보는 학생들 현강에서 보고요. 인강에서 보는 학생들 인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좀 길게 했는데 많은 게 좀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여기까지 저스틴 2025 데뷔 7, 8월 달 시작한 학생들에 맞춰진 말 꼬이죠. 체력도 완전히 바닥나서 커리큘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